자, 궁금도 이제 22번부터 여러분 41번까지의 답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2번 보시면은 initial consonant이죠. initial consonant. consonant이 무슨 뜻이에요? 자음. 그래서 initial consonant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자음이란 말인데요. 시작하는 자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성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글에 보면 글자가 이렇게 받침이라는 글자나 초성의 성자 같은 거 보면 글자가 세 개죠. 시옷이 첫 번째 글자, 그리고 가운데 글자가 모음이고요. vowel, 모음이죠. 그래서 medial vowel이죠. medial vowel, 이 중성이 중성. 가운데서 소리 난다는 뜻이에요. 성은 소리 성자 뜻으로서 첫 번째 소리 나는 것을 초성이라고 하고요. 주로 자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리 나는 것은 우리가 모음인데 중성이라고 합니다. 중성. 제 가운데 중자에서 두 번째 가운데 소리 중성 가운데 소리. final consonant이죠. final consonant는 대체다 마지막 걸 마칠 수업을 종료한다. 종성이라고 합니다. 마치는 소리 종성. 그래서 우리말은 받침이라고 돼요. 받침. 그래서 한글은 그렇게 세 가지 글자 받침 있는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의 창제 원리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을 초성, 가운데 소리를 중성, 그리고 마지막 받침을 종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initial consonant, medial vowel, 마지막으로 final consonant. 왜냐면 이제 가운데 있는 중성이 대부분 다 모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부죠. 대주. 데이트란 단어가 있는데 데이트. 이거는요. 대취하자 열매를 보통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대취하자 열매. 네, 대취하자. 이 데이트는 그런 단어 뜻도 있지만 그 외에도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날짜도 데이트라고 하고요. 날짜도 데이트라고 하고요. 오늘 며칠입니까 할 때 what's the date? 그죠? What is the date? 날짜도 물어보기도 하고 what day of the week 하면 이제 오늘 며칠이 아니라 무슨 요일입니까? What day? 근데 what's the date 하면 오늘 며칠입니까?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What's the date? 날짜. What day? 하면 이거는 또 요일을 물어보는 what day of the week as it today 하면은 오늘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이런 것이고요. 네, 이게 바로 데이트 대취하자 열매입니다. 데이트 팜이라고 부르는 데이트 팜. 또 학대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fever는 둘 다 맞췄고요. eczema 다시 말고요. eczema라고 하는 건데 습진이라고 하는 비도 습진. 발에 땀이 차면서 발가락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질병을 습진이라고 합니다. 다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죠. 그래서 습진은 습은 습하다는 뜻, 습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발에 땀이 차서. 자, 끝에서 두 번째 할 때는 마지막인데 이 버스 제외하다죠. 하나 제외하고 last but one. 다시 뭐야? last but one. 다시 뭐라고요? last but one. 하나 제외하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끝에 두 번째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각기둥입니다. 각기둥. 수학에서 각기둥. 각기둥의 대표적인 경우는 삼각기둥인데요. 바로 프리즘 모양 기억나죠? 프리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기둥을 이것을 대표용으로 사용합니다. 프리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이 있죠. 우리 대표적인 삼각기둥의 경우에 프리즘 모양 닮았죠. 예, 그래서 얘를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해서 이 각기둥을 전체를 다 삼각, 사각기둥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삼각기둥, 사각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각기둥도 있겠죠. 근데 삼각기둥을 그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프리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게 다 각기둥이 돼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이죠. 근데 얘를 이름으로 사용해요. 얘를 대표적인 이름으로 프리즘. 자, 그 다음에 cylinder. 다시 뭐라고요? 자, cylinder죠. 자, cylinder라고 하는 것은 원기둥이죠. 원기둥. 자, 이게 원기둥이죠. 원기둥 영어로 cylinder. 왜 cylinder라고 하는지 알겠죠? 실린더 모양이라고 해서 그래서 원통형 기둥을 다 실린더라고 보통 부르죠. 원뿔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 생각하면 되죠. 꽃갈콘 콘이고요. 원뿔이고 각뿔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 뭐라고요? 피라미드죠. 자, 이게 피라미드인데 삼각뿔, 사각뿔, 육각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뿔은 이 밑면의 모양이 다 삼각뿔, 사각뿔, 육각뿔, 오각뿔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사각뿔인 요것이 피라미드잖아요. 이게 이 사각뿔 여기 피라미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뿔 모양을 전체 대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뿔은 보통 그냥 피라미드라고 해요. 피라미드.
이 대표적인 피라미드가 금방 또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바닥이 사각이잖아요. 사각뿔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양이기 때문에 각뿔은 그래서 보통 영어는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애완동물을 기르다 양육하다 bring up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bring up 복창. 장세인 복창 bring up. 장세훈도 복창 bring up. bring up. 자, 기르다 할 때는 raise 하죠? raise 합니다. raise. bring up. 우리 삼촌이 부모님 되신 나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My uncle brought me up 하죠? brought me up. 나를 과거형 썼어요. brought me up. 어디에서? 뭐 in 뉴욕에서 나를 기르셨습니다. 난 삼촌에서 길러졌죠. I was raised 길러졌습니다. by my uncle in New York. 난 뉴욕에서 삼촌에 의해서 양육되어 길러졌다. 아무튼 raise 기르다 양육하다 bring up입니다. bring up. 그다음에 이구아나를 기르다 할 때는 raise an iguana 그죠? raise an iguana. 여러분 rise와 raise 차이점 알잖아요. rise는 스스로 올라가는 거고 raise는 기르다 양육하다 알죠? 목적어를 취한다. raise 아니 iguana 또는 have an iguana.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아빠 저 강아지 한 마리 키워도 되나? Can I have a dog? 그렇죠? Can I have a dog? Can I raise a dog? Can I bring up a dog? Can I raise a dog?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는 keep. Can I keep a dog? 강아지를 키워도 돼요? 이런 거죠. bring up, raise, 그 다음에 have죠. squint, 그죠? squint이죠. 많이 했던 거잖아. 언니 때문에 한 거죠. 언니 때문에 사시. 눈을 흘렸다거나 오른쪽 왼쪽은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시라고 하죠. 그냥 좀 속어는 사팔뜨기라고 합니다. 사팔뜨기. 자, blather, 그죠? blather. 물고기가 물에 뜨는 원리, 불에죠, 불에. 아가미도 있죠. 아가미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아가미가 탁탁탁 걸러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탁탁 먹으면서 숨을 쉴 수 있어. 물속에서 gill, 그죠? gill. 지느러미는 fin. 그래서 우리가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샤크의 SHALK 어퍼스트로피에서 샥스 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샥스 핀 아마 한글로도 이렇게 많이 음식점 중국식점 가면 많이 써있는 요리 이름이죠. 샥스 핀 이렇게 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있죠. 샥스 핀. 핀 지느러미 샥스 핀이 아니라 지느러미는 그냥 핀. 다만 핀이 또 샥스 핀을 또 열어. 핀이 그 응용된 사례고 핀. 다시 뭐라고요? 핀. 자, 크로스보우 되죠. 크로스보우죠. 보우하면 얼마전 활인데요, 활. 크로스보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을 말하냐면 석궁. 영국에서도 많이 사용된 아주 강력한 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활은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의 활들은 활실을 쫙 멀리 잡아당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손가락도 아프고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해, 힘도 요하고. 그 석궁은 아니라 화살을 이렇게 걸고 나서 마치 총을 쏘듯이 발사해버리는 거잖아요. 석궁이라는 게.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크로스. 십자가 모양의 활. 아시죠? 십자가 모양의 활. 크로스보우라고 합니다. 자, 손가락들은 거의 다 맞았는데 틀린 게 있다면 엄지 thumb, thumb 이건 맞았고요. thumb 해보다 낫더라고요. 뭐야? thumb. 그 다음에 이제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은 이제 index finger라고 하죠. index finger. 여기서 침을 줘도 책 많이 넘기잖아요. 인덱스. 색인. 이 찾아보다 뜻이야. 인덱스라는 게. 자, 여기. 자, index finger. 그 다음에 이제 중지라고 하는 middle finger. 그죠? middle finger. 약지라는 건 이제 여기 그 반지를 끼우는 손가락이죠. ring finger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ring finger라고 하죠. ring finger.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지. 소자 작을 소자입니다. 새끼손가락.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little finger라고 하고요. 또는 그냥 합쳐서 그래서 핑거라고 하지 않고 한 단어로 줄여서 핑키라고 하면 핑키. 그래서 finger 또는 아예 핑키라는 말도 쓰죠. 핑키. 이름이 이쁘죠, 핑키. 자, 그 다음에 자, 핑키라는 단어가 이제 발음상 이제 핑크, 분홍색이라고 하는 것이 연상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핑키하고 분홍색은요. 이 핑크에는 이 영어 그 핑크가 아니고요. 네덜란드어의 그 핑크란 말이 있는데 그 핑크란 말이 네덜란드 작다는 뜻, small, 작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발음이
우리 핑크색, 분홍색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일으킨 거죠. 원래 네덜란드 핑크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그 단어가 영어에 영향을 미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식 단어인 핑크는 작다. 그 단어가 그대로 영어로 수입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grease죠. grease는 것도 기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방, 기름기, grease pants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름기 있는 연필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성 색연필을 보통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유성 연필인데요. 차이나 마커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차이나 마커라는 건 우리 여러분 채점 때 쓰는 빨간 색연필 있잖아요. 네, 이게 grease pencil인데요. 연필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색연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로 까서 쓰는 거 있죠, 이런 거. 여기다 grease pencil.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grease pencil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성 연필로 남겨도 되고요. 유성 색연필로 남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차이나 마커라고 또 서양에서 그렇게 차이나 마커라고 또 불러요, 이런 걸. 차이나 마커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거. 알겠죠? 차이나 마커. 얘네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죠. 너무 닮았을 때 하는 얘기인데요. 아빠가 유명한 가수면 아들도 결국은 훌륭한 가수 되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보면 the apple, 사과는 never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falls죠. falls입니다.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죠. 가까이 떨어지죠. far from the tree죠. 그래서 여러분 사과를 길거리에서 주스면 근처를 보면 틀림없이 근처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이죠. Like the apple never falls far from the tree. 사과는 결코 사과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법이지. 근처에 다 있는 법이지. 그 어디 가겠어? 그 아버지의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죠? Like father, like son이죠. 그 아버지처럼 그 아들처럼. Like father, like son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이제 vanity, 아시죠? vanity란 말이 원래 뭐냐면 허영심. 거울 보면서 난 너무 예뻐. 거울아 그 허영심이죠. vanity. 그래서 vanity table이라고 하는 것은 허영심이 가득 찬 테이블인가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드레싱 테이블인데요. 드레스라는 게 뭐예요? 옷을 입으면서 화장을 하면서 그걸 꾸미는 테이블이에요. 여자들이 바로 뭐예요? 그 허영심 테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허영심 테이블. 드레싱 테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화장대. 화장품들을 놓고 이제 얼굴 꾸미고 그럴 때 하는 것을 vanity table이라고 하거나 드레싱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런 방을 드레싱 룸. 이건 옷을 갈아입는 방도 드레싱 룸이라고도 하죠. 드레싱 룸. 옷을 갈아입는 곳을 드레싱 룸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분장실도 드레싱 룸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장실.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배우가 드레싱 룸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vanity 되죠? vanity table 화장대. 드레싱 테이블 화장대. vanity kit 되죠? vanity kit이죠. 화장용품 세트입니다. 이거 왜 이 단어가 갑자기 들어간지 알죠? 우리 비행기 탈 때 이거 이제 안에 이제 뭐 주는 거 이 안에다 이제 샤워할 수 있게 그것도 주고 빛도 하나 넣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베네딕 킷이 뭔지 여러분이 물어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들어간 거죠. 자, 이제 발목을 삐다 했는데 한 명은 맞췄고 한 명은 틀린 것 같은데 보니까 발목을 삐다 둘 다 틀렸군요. 축하합니다. 둘 다 틀렸어요. 이런 거 sprain, 그죠? sprain 외워두세요. sprain my ankle, sprain, 그죠? sprain이죠. 가끔 아빠가 뼈가지고 아파서 거기다 뭐 파스 같은 거 붙이고, sprain. 자, 줄자인데요. 줄자는 한 명은 맞췄네요. 세은이가 맞췄네요. 줄자. 그래서 측정하는 걸 measure라고 하죠. measure. 줄로 테이프 형태로 생긴 측정기예요. 테이프 형태는 테이프 measure죠. 테이프 measure. 이 measure의 MEA가 이게 여러분 뭘 잰다라고 하는 미터에서 온 거예요. 미터. 1m, 2m 알죠? 2m. 이게 잰다는 말 잰다. 원래 뜻은 잰다. 여기 MEA가 그거예요. measure. 미터에서 온 거예요. 근데 미터가 원래 뜻은 잰다 뜻이죠. 원래 뜻 자체가. 지금 길이의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재다라는 뜻입니다. measure라는 단어를 measure 보시면 뭐죠? etmalonline.com에다가 etmalonline인가? 찾아봤더니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 같이 measure 나오죠. 그래서 12세기에 뭐 라틴어가 어쩌고 막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핵심 표현은 뭐냐면 ME나 MEA가 결국은 MET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MEA가 measure, meter에서 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 measure의 M이 A 부분에 해당하는 요 단어가 보시면 같이 이게 인도 유럽어의 어원을 갖고 있는 인도 유럽 어원, 인도 유로피안 어원을 갖고 있고 의미는 이것이 측정하다는 뜻이다. 이거죠. M이도 그렇고 M이도 그래서 관련된다는데 여기 centimeter, meter 보이죠? meter. 이게 diameter, meter. 이게 다 측정한다는 말입니다. 측정한다. meter. 그래서 M이나 MET, MEA가 다 모두 측정한다 해서 온 것이에요. length. length죠. 스라손이죠, 스라손이. 여기 도형에서는 삭이라고 삭. 그래서 오양이와 표범의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스라손이. 깡패,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깡패 주먹 정말 잘 쓰는 분을 스라손인데 시라손이라고 해서 유명하신 그 영화 세인이나 알죠. 원래 정확한 명칭은 스라손이가 맞습니다. 스라손이가. 자, 보트니 되죠? 보트니 식물학입니다. 식물학. 보트니. botanical 발음 시작. botanical 식물학이죠. 식물학이. 자, 먹고 남는 것이라고 있는데요. 먹고 남는 것.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먹고 남는 것은 leftover라고 합니다. 뭐고요? leftover. 남은 음식이라는 뜻이야. 보통 잔치 같은 거 크게 하면 음식 많이 남잖아요. leftover. 그래서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강아지용 봉투라고 하죠. 강아지용 봉투. 강아지 먹이려고 싸갈게요라고 말하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가서 먹을 건데 그냥 말을 잠자게 표현해서 그냥 강아지에게 주려고 싸놓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doggy bag이라고 하죠. doggy bag. DOGGY로도 하고요. DOGGIE로도 합니다. IE. 그래서 doggy bag이라고 합니다. doggy bag. 자,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보통 leftover라고 하고요. 그걸 남은 음식을 그걸 포장한 것을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한 것을 doggy bag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 다 못 먹으면 이거 좀 싸주세요 할 때 그걸 doggy bag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자기가 먹을 건데 그냥 점잖게 강아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점잖게 하는 거죠. doggy bag. 남은 음식 싸갈 것 좀 주시겠어요? 싸갈 봉투 좀 주시겠어요? 싸갈 봉투. 음식이 남아서 봉투 좀 주시겠어요? 싸가려고요. 그러면 can you 또는 will you 할 수 있겠죠? can you 또는 will you 주시겠어요? give me인데 없어요. be를 쓰래요. 그러면 갖다 달라. bring me 하면 되죠. will you bring me 제게 갖다 주겠어요? 뭐를? a doggy bag을 A doggy bag 갖다 주세요. 즉 싸갈 봉투 좀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음식 싸갈 봉투 좀 주세요. 거기다 음식을 담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요즘 일회용품 같은 거 스티로폼 같은 걸로 된 걸 주잖아요. 그래서 고무줄에다가 그걸 딱 메꿔서 남은 음식을 딱 싸주잖아요. 그래서 will you bring me? Can you give me a doggy bag? 그래서 일회용 그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 만두 케이스 알죠? 만두 고무줄로 한 번 더 채우는 거 그런 걸 갖다 달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가 먹을 건데 이제 좀 옛날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 좀 이렇게 신사들이나 귀족들이 좀 창피하니까 강아지 마치 준다는 식으로 doggy백이라고 표현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것을 doggy백, 그런 봉투를 doggy백이라고 해요. I couldn't finish this food. 음식 다 못 먹겠는데 이걸 다 먹지 못했는데 싸가지고 갈 봉지 하나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will you나 can you가 들어가면 안 돼요. I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져도 됩니까? Can I have죠. 하나 주실 수 있나? Can I have a doggy bag? 그렇죠? Can I have a doggy bag? 자, Can I have a doggy bag? 그렇죠? Can I have a doggy bag? 저 강아지에게 싸갈 음식을 담을 봉투 좀 주시겠습니까? Can I have a doggy bag? Will you bring me a doggy bag? Doggy bag. 그리고 보통 남는 음식은 보통 뭐라 그래요? Leftover. 그렇죠? Leftover 남는 음식은